그 여자는 늘 노인정에서 가장 착한 과부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녀의 가면을 제 손으로 벗기러 갑니다. 노인정 복도 끝, 빨간 립스틱을 바른 내가 통장을 들고 서 있다.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그 여자는 떨리는 미소를 억지로 끌어올렸다. 어머, 회장님 사모님 무슨 일로? 난 천천히 다가가며 속삭였다. 연금 통장 주인 바뀐 거 모른 척하지 말자. 그 순간 복도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의 진실과 반전, 끝까지 함께 하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72살입니다. 한때 노인정 회장이던 여자죠. 사람 다루는 눈치는 동네에서 둘째가라면 서럽다고 할 정도였어요. 50년을 남편 따라다니며 장사하는 아내로만 살다가 은퇴 후에야 비로소 내 인생을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배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읽는 능력이었어요. 문제의 그 여자 한미란. 68살이라고 했지만 얼굴만 보면 55는 될 것 같은 여자였습니다. 늘 노인정에서 가장 착한 과부로 불렸어요. 손수 빚은 송편을 나눠주고 저녁 반찬을 만들어 어르신들 나눔하고 누군가는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자기 손으로 주물러 주기까지 했죠. 그래서 다들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그게 정해진 호칭인 양이요. 미란이는 정말 시집도 안 가고 우리 어머니처럼 살고 있어. 남편을 정말 잘 섬기는 거야. 이런 말들이 노인정에서 오갈 때마다 저는 어딘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 미라는 좀 달랐거든요. 겉으로는 부드럽고 착한 척했지만 그 뒤에 속에 뾰족한 날이 숨겨진 사람 특유의 눈빛이 가끔씩 번쩍거렸어요. 마치 연기가 거쳤을 때 드러나는 진짜 얼굴처럼 말이죠. 특히 우리 남편을 볼 때면 더 그랬습니다. 남편을 보는 미란의 눈빛은 착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리던 뭔가를 발견한 사냥꾼의 눈 같았습니다. 내가 그걸 명확하게 느낀 건 한 가지 사건 때문이었어요. 아들 도훈이가 신용카드 빚으로 한창 골머리를 앓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훈이가 회사 선배한테 빌린 돈 때문에 고민이 많던 시절이죠. 당시 저희 아들은 공기업 다니는데도 신용 점수가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건 몇 년 전에 아버지가 누군가의 보증을 잘못 써서 나온 결과였는데 그 보증건이 결국 우리 신용기록까지 꼬이게 만들었던 거였죠. 그날따라 노인정 복도에서 미란이 운 좋게 우리를 만났나 봅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온 독촉장 봉투를 들고 어머니인 제게 물어보고 있었죠. 그때 미란이가 뒷짐을 지며 다가오더니 너무도 자연스럽게 툭 던졌어요. 에휴, 도훈이는 정말 착하긴 한데 연금만 좀 당겼어도 그 정도 빚은 해결될 텐데. 그 말 한마디가 제 귀를 쫑긋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반인 같으면 그냥 귀여운 조언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르게 들렸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연금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꺼내는 사람은 절대 평범하지 않거든요. 이미 그 통장이 얼마나 큰 돈인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심지어 누가 관리하는지까지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 순간 제 안에 뭔가가 깨어났습니다. 50년간 남편 따라다니며 세상 사람 구석구석까지 본 이 여자의 본능 말이에요. 제 심장은 쿵 내려앉았고 머릿속에서는 선명한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네 할머니 관계가 아니다. 이건 대가가 있는 거다. 그날부터였어요. 저는 한미란이라는 여자를 본격적으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노인정의 모든 사소한 움직임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이가 누구한테 더 자주 인사하는지, 누구의 이야기를 더 주의 깊게 듣는지, 어떤 상황에서 그 뾰족한 눈빛이 나오는지, 마치 탐정처럼 말이죠. 그리고 제가 발견한 패턴은 명확했습니다. 미란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특히 혼자인 남자들이나 배우자와 관계가 멀어진 남자들 곁에 자주 붙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어딘가에서 받을 수 있는 수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연금, 상여금 또는 배우자 몰래 할 수 있는 저축 말이죠. 내가 현명한 여자라서인지 무섭기도 했고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우리 남편이 왜 그 여자와 과거 관계가 있어 보이는지, 아들이 왜 그 여자를 그렇게 극도로 보호하려고 하는지, 그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무서웠던 건 저도 놓친 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남편 박진수는 75살입니다. 은퇴한 무역회사 대표였죠. 평생 바다 건너 장사만 보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미란을 대할 때는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고 반응이 느려지고 가끔은 숨을 멈춘 듯 굳었죠. 그건 마치 죄책감에 짓눌린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남편과 미란 사이에는 뭔가 있다. 그 생각이 제 속을 계속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미스터리를 반드시 풀어야겠다고. 왜냐하면 가족의 평온이 서서히 깨지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저 과부가 있었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남편 박진수는 75살입니다. 은퇴한 무역회사 대표였죠. 평생을 바다 건너 장사만 보던 사람이었어요. 홍콩, 싱가포르, 방콕 그런 곳들을 전전하며 컨테이너선과 물물 교환하는 일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장사하는 아내였을 뿐 남편의 깊은 곳까지는 알지 못했죠. 남편과 저는 50년을 함께 했습니다. 긴 세월이지만 가끔은 얼굴을 마주봐도 서로 몰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남자라는 동물의 본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만의 비밀일 수도 있었죠. 그런데 미란을 대할 때면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정확히는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처음으로 노인정에서 미란을 본 그날 이후로 뭔가가 바뀌었다는 거죠. 말수가 줄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노인정 가는 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남편이 미란과 마주칠 가능성이 있는 날에는 입을 다물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조심하듯이 말입니다. 반응도 느려졌습니다. 내가 미란이가 찐빵을 가져왔대라고 말해도 응하고 넘어가는 시기였죠. 가끔은 숨을 멈춘 듯 굳었습니다. 그건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신호였어요. 왜냐하면 그건 죄책감에 짓눌린 사람의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50년을 산 여자로서 그런 신호들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 남편과 미란 사이에는 뭔가 있다. 그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지 않았어요. 남자의 과거는 땅에 묻은 지뢰 같으니까 건드리면 폭발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미란이 남편에게 커피를 건네는 손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마치 몇십 년을 함께한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죠. 그리고 남편은 받지도 않으면서 미란의 발치를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아직도 그 습관 그대로네. 그 말을 들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에게도 그녀에게도 서로만 아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절대 알 수 없는 암호 같은 언어 말이죠. 저는 그걸 배신의 전주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본격적으로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 미란을 지켜보면서 남편의 반응을 살폈어요.
미란이가 노인정에 나타나면 남편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시선은 어디로 향하는가? 목소리는 어떻게 변하는가? 손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지켜본 결과 패턴이 명확해졌습니다. 미란이 남편을 향해 어떤 신호를 보낼 때마다 남편은 반응했습니다. 마치 조건 반사처럼 말이죠. 미란의 한마디, 한 손짓, 한 시선 모든 게 남편에게는 뭔가를 의미했어요. 그건 마치 오래전에 정해진 약속처럼 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은 왜 이 여자를 그렇게 극도로 보호하는가? 우리 아들 박도훈이는 45살 공기업 안전관리팀 차장입니다. 평범한 효자죠. 그런데 미란이 나타나면 다르게 행동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미란 이모가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라며 그녀를 보호했지만 그 말투엔 뭐랄까 과장된 방패가 느껴졌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다. 남편과 미란 사이에 뭔가를.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아들은 남편이 과거에 어떤 서류 처리로 도움을 줬던 가족이 미란의 집안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죄책감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더 막아섰던 겁니다. 하지만 제 눈엔 그 행동마저 더 큰 비밀을 감추려는 연막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노인정에서 미란을 관찰했고 남편의 반응을 봤고 아들의 행동을 분석했어요.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가듯이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가 명확해졌습니다. 미란은 우리 남편의 약점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아주 천천히, 아주 계획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그건 급한 것이 아니었어요. 미란의 전략은 시간이 필요한 전략이었습니다. 몇 달, 아니 몇 년을 걸쳐서 남편의 마음속에 파고들고 신뢰를 쌓고 그 과정에서 남편의 돈 또는 남편의 비밀을 이용하는 전략 말이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껴야 했습니다. 분노보다도 먼저 무서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노인정 드라마가 아니었거든요. 이건 제 남편, 제 가족, 제 신뢰가 무너지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직접 추궁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다만 느낌뿐이었습니다. 50년간 한 사람과 산 여자의 직감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 직감은 빗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아직 멀리 떨어져 있던 폭탄이 내 발치에 떨어지기 전에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겠다고. 그래서 더 깊게, 더 은밀하게 미란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찰 과정에서 나온 발견이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사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연금 통장. 그것이 문제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그것이 우리 가족의 비밀이 드러나는 열쇠가 되었어요. 늘 서랍 매니 고정석에 있던 그 통장이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미란이가 나눠줬던 쿠킹 클래스 안내 전단지 한 장이 남아 있었죠. 그 순간 저는 모든 퍼즐의 그림이 선명해지는 걸 느껴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추측이 아니었어요. 이제 이건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박도훈은 45살입니다. 공기업 안전관리팀 차장이죠. 평범한 효자라면 효자였습니다. 명절에는 꼭 들어오고 용돈도 챙기고 어머니 아버지 건강도 챙기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 미란이가 나타나면 아들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노인정에서 누군가 미란에 대해 말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미란 이모가 정말 착한 애라고 넘어가야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들은 미란을 극도로 보호했어요. 미란 이모가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 여자가 뭘 잘못했냐고요? 어머니, 선의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아버지, 미란 이모 말이 항상 좋은 의도에서 나오는 거 아세요? 이런 말들이 자꾸만 나왔어요. 처음에는 우리 아들이 착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보호 행동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뭔가를 감싸주려는 느낌이었거든요. 아들의 말투를 자세히 들어보면 뭔가 과장되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과장된 방패를 세우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마치 어떤 위험한 것을 숨기기 위해 큰 목소리로 딴소리를 덧치라는 느낌처럼 말입니다. 아들도 알고 있다. 남편과 미란 사이에 뭔가를. 그 깨달음이 오자 모든 게 선명해졌어요. 아들은 왜 미란을 이렇게 극도로 보호하는가? 그건 단순히 착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들이 알고 있는 뭔가를 감추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아들은 남편이 과거에 어떤 서류 처리로 도움을 줬던 가족이 바로 미란의 집안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 남편이 무역회사를 할 때 미란의 남편이 어떤 서류 문제를 도와줬던 거예요. 남편이 자기 신용도를 이용해서 보증을 서줬던 거죠. 그건 나중에 문제가 되어 우리 가족의 신용기록까지 꼬이게 만들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뭘 알고 있었나 하면 남편이 미란의 가족을 도와줬다는 죄책감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죄책감을 이용해서 미란이 우리 가족에 접근하고 있다는 걸 아들은 느껴야 했던 거죠.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죄책감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가족의 평온을 깨트리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죄책감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더 막아섰던 겁니다. 미란을 보호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아버지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죠. 아버지가 흔들리면 안 된다. 미란 이모를 의심하면 자신의 과거를 마주해야 한다. 그건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난 미란을 보호하는 척함으로써 아버지를 보호해야 한다. 아들의 심정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 눈엔 그 행동마저 더 큰 비밀을 감추려는 연막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과도한 보호가 이상했거든요. 정상적인 아들의 행동이 아니었어요. 만약 정말로 미란이가 착하기만 한 사람이라면 아들이 이렇게까지 보호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들은 마치 무언가 폭탄을 감싸고 있듯이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을 관리하듯이 미란을 보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아들의 스트레스를 감지할 수 있었어요. 아들이 노인정에서 미란과 남편을 함께 본 날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치 뭔가 위험한 상황을 목격한 사람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아들은 자주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아버지에게 전화를 자주 했습니다. 아버지, 어제 노인정 가셨어요? 미란 이모는 뵀어요?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뭐 하는 질문이냐면 아버지가 미란과 만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행동을 감시하듯이 말이죠. 그리고 아들이 저에게도 자주 물었어요. 어머니, 요즘 따라 어머니 눈치가 어떠세요? 뭔가 어머니가 미란 이모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 말에서 난 감지했어요. 아들도 느끼고 있다는 걸,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의심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아들은 나를 말리고 싶어 하고 있다. 아들의 속마음은 이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니, 제발 미란 이모를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흔들려요. 아버지가 흔들리면 가족이 깨져요. 그래서 미란 이모를 그냥 착한 할머니로 봐주세요. 제발. 하지만 아들은 그 말을 직접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들은 다른 방식으로 나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미란 이모의 과거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현재의 어머니를 착한 할머니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건 간접적인 경고였어요. 어머니, 파고들지 마세요라는 무언의 경고였죠. 하지만 나는 50년을 산 여자였어요.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얼굴 표정 하나하나를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우리 가족 안에 비밀이 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아버지, 미란, 그리고 아들이 모두 알고 있는 비밀이다. 나만 모르고 있는 비밀이다. 그 깨달음은 동시에 공포였어요. 가족 안에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비밀이 서서히 우리 가족을 좀먹고 있다는 것. 그 비밀을 감싸기 위해 남편은 죄책감에 짓눌려 있고 아들은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 더 무서웠던 건 그 비밀의 중심에 미란이가 있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미란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 비밀을 이용해서 우리 가족을 천천히 파고들고 있었거든요. 마치 독약이 천천히 퍼지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몇 주가 더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관찰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관찰했습니다. 남편과 미란만 관찰하는 게 아니라 아들의 행동도 관찰했어요. 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들의 눈에 공포가 언제 나타나는지, 아들의 목소리가 언제 떨리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또 다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은 미란이와 남편이 만날 때마다 그 만남을 중단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자연스럽게 개입하고 대화를 끊고 남편을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들어가서 쉬세요. 요즘 날씨가 안 좋아서 밖에 오래 계시면 안 돼요. 아버지, 집에서 뭐 하신 게 있으신데 이러고 계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미란의 만남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은 다른 전략으로 바꿨어요. 아버지, 미란 이모가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혼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많이 챙겨드려야 해요. 아버지도 그런 생각 있으시죠? 이건 미묘한 전략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미란을 챙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아버지의 죄책감을 더 깊게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도와야 한다. 내가 과거에 도움을 줬으니까 이제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만들려는 거였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미란에게 더 얽매이게 되고 더 약해지고 더 통제당하게 될 거였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아들의 방법인 것 같지 않았어요. 아들의 진짜 의도는 다른 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어쩌면 아버지가 미란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게 만들어서 결국 아버지가 미란에게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려는 거였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들은 단순히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 하나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아들의 그 노력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아들의 행동으로 인해 상황이 나아질까? 아니면 더 나빠질까? 아들의 개입으로 인해 비밀이 더 깊숙이 묻힐까? 아니면 언젠가는 드러날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뿐이었어요. 더 깊게 파고들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아들의 행동, 남편의 죄책감, 미란의 자신감.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을 찾아야 했어요. 그래야만 이 가족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파고드는 과정에서 나는 결국 가장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남편의 연금 통장. 그것이 모든 진실을 담고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동네 연금 지급일에 터졌습니다. 남편의 연금 통장이 사라졌어요.
늘 서랍 맨 위에 고정석처럼 놓여있던 그 통장이요. 저는 남편이 그 통장을 언제나 같은 자리에 두곤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무역회사를 했던 사람답게 물건 관리에 철저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통장이 없었어요. 대신 놓여있던 건 미란이 노인정에서 나눠줬던 쿠킹 클래스 안내 전단지 한 장이었습니다. 파스텔 톤의 예쁜 전단이었어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요리 교실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건 마치 메시지 같았습니다. 무언의 협박처럼 내가 이제 이 통장을 관리한다는. 남편에게 즉시 물었죠. 여보, 통장 어디 갔어? 연금 지급일인데? 남편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잠깐 정리하려고 정리? 50년을 함께 산 사람으로서 저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우리 남편은 애초에 서류 정리 같은 걸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뭘 정리해? 늘 같은 자리에 두던 통장인데? 제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남편이 더듬거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남편이 뭘 하고 있는지를.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미란의 가방을 눈여겨봤습니다. 미란은 그때 노인정에 있었어요. 언제나처럼 자원봉사라는 핑계로요. 저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미란의 가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방 지퍼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어요. 반쯤 열려 있었죠. 그 안을 들여다봤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가방 지퍼 틈새로 은색 통장 모서리가 보였거든요. 딱 그 정도만. 마치 자신감의 외침처럼. 저는 그 순간 손가락이 저린 걸 느꼈어요. 그건 분노라기보다는 배신감이었습니다. 50년 결혼 생활, 30년의 신뢰가 그 모서리처럼 날카롭게, 찬란하게, 그리고 정복적으로 빛났거든요. 저는 자리를 떴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표정도 드러내지 않고요. 오후가 되자 남편을 직접 추궁했습니다. 통장 가져간 게 미란이지? 제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이 더 무서운 거죠. 남편은 눈을 피하더니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자체가 고백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잠깐 필요해서 빌려줬어. 빌려줬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건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50년을 살면서 본 게 많았거든요. 한 번 빌린 돈이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드문지, 그리고 빌려준 사람이 평생 그 돈을 기억하며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사는지 말입니다. 얼마야? 제 목소리는 차갑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1,500만 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의 노후 자금, 남편과 내가 평생 모아온 연금, 그게 그렇게 사라져버렸다니. 언제부터? 2월부터 매달 250만 원씩. 누가 이렇게 꺼내가는 거야? 미란이가 몇 달 필요하다고.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 그건 잡은 게 아니었어요. 조사하듯이, 신문하듯이 움켜잡은 거였죠. 과거 일 때문이지? 미란의 남편 서류 처리. 그 때문에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 직감이 또 맞았다는 뜻이었어요. 그때의 서류 처리로 남편이 보증을 섰고 그게 나중에 우리 가족의 신용까지 꼬이게 만들었던 일 말입니다. 왜 말 안 했어? 이렇게 큰 돈을 몰래 빌려줄 수 있냐고? 어차피 말해도 허락할 리 없으니까 죄책감이 있어서. 남편의 목소리는 신음에 가까웠어요. 그 순간 제가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미란의 전략이 정확히 뭔지 말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죄책감을 이용했어요.
아주 영리하게, 아주 계산적으로. 남편이 과거에 도움을 줬다는 죄책감. 그 돈 때문에 가족 신용이 꼬였다는 죄책감. 그 모든 것을 거울 삼아 미라는 자신의 목표를 하나씩 이뤄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어려워요. 남편 잃고 혼자 남겨져서 정말 힘들어요. 아버지가 과거에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번엔 저를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미라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그 말에 굴복했던 겁니다. 자신의 죄책감에 짓눌려서 말이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미란의 진짜 목표는 돈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였어요. 아버지, 이건 아무도 몰라야 해요. 특히 어머니한테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남편은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됩니다. 아내에게 말할 수 없고 돈은 다시 돌아올 리 없고 죄책감은 점점 깊어지고 결국 남편은 미란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제 말씀을 들어야 해요. 어머니한테도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다른 사람도 모르게 해야 해요. 알겠죠? 저는 그 순간 우리 가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남편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남편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그를 천천히 자신의 손안에 가두려는 시도 말입니다. 그리고 아들도 남편도 모두 이미 그 계획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책감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고 남편은 아내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저뿐이었어요. 72살의 한국 여자, 50년 결혼 생활의 경험과 직감으로 무장한 이 가족의 어머니가 나서야 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공개적인 전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입니다. 통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미란이 뭘 하는지 모든 걸 기록하기로 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미라는 이미 연금 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노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보유한 다른 재산들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지금이라도. 왜냐하면 사이다는 터져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신중하게, 준비되게 모든 증거와 함께여야 했습니다. 이건 제 남편, 제 아들, 제 가족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노인정에 다시 나갔습니다. 세탁소에서, 약국에서, 성당에서 조용히 들었던 말들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그 여자에 대한 말들, 그 여자의 이전 행적들, 그리고 그 여자가 했던 행동들, 모든 게 하나의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여자를 멈춰야 한다고, 이 비극을 끝내야 한다고, 노인정의 모든 사람들이 봐야 한다고, 그녀의 거짓된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을 말입니다. 며느리 김혜수는 39살입니다. 프리랜서 요리 강사죠. 온화한 말투와 예쁜 앞치마가 이미지였어요. 노인정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도훈이가 참 좋은 아내를 만났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표면 아래 뭔가 뜨거운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제 남편의 연금 문제를 터뜨린 바로 그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서 제가 느낀 건 분노였어요.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 아래 타오르는 불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거실로 데려갔어요. 남편도 아들도 없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며느리는 앉기도 전에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여자 분명히 우리 집 돈 노리는 거 맞아요. 저 확신합니다. 뭘 봤어? 아버지가 노인정에서
그 여자한테 뭔가 자꾸 건네시는 거 봤어요. 처음엔 큰 의미 없이 생각했는데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냉철했습니다. 그건 요리 강사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건 어떤 음모를 간파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돈뿐 아니라 시간도 빼앗고 있어요. 아버지가 요즘 집에서 노인정으로 나가는 시간이 자꾸만 길어졌거든요. 그리고 들어오시는 시간도 늦어졌고요. 제가 말했어요. 혜수, 내가 뭘 알아?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절망의 한숨이었어요. 어머니, 그 여자 얼굴 보세요. 너무 예뻐요. 너무 우아해요. 그리고 행동도 완벽해요. 선행도 많고 말씀도 조심스럽고 움직임도 우아하고 모든 게 계산된 것처럼 완벽해요. 그래서 뭐라는 거야?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어머니, 저도 음식을 할 때 알아요. 겉으로 보이는 맛과 속의 맛이 다른 음식들이 있다는 걸요. 그 여자가 바로 그런 거예요. 겉은 천사인데 속은 속은. 며느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그 여자에 대해서 뭔가 알아낸 게 있어? 아버지가 과거에 그 여자 남편 서류 문제로 도움을 줬다잖아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 여자가 그걸 알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속에 박힌 그 죄책감을 거울 삼아서. 며느리의 말이 정확했어요. 너무나 정확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어머니, 저도 한때 인간관계로 고생했어요. 결혼 초에 남편 카드 빚으로 가족 신용기록이 꼬였잖아요.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대출도 못 받고 신용 점수도 떨어지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그건 과거의 상처를 건드린 거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도움을 주셨어요. 우리 가족을 살려주셨어. 그런데 그 여자가 그걸 알고 있다는 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뭘 뜻하는데? 그것은 어머니가 모르는 뭔가가 우리 가족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아버지와 그 여자 사이에, 그리고 아마 남편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만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느낀 건 찬바람이었어요. 며느리의 말이 정확히 제 직감과 일치했거든요. 어머니, 그 여자는 사기꾼이에요. 제 직업상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선행으로 포장하고 사람 마음을 조종하는 수법이 딱 사기꾼 스타일이에요. 며느리는 더 이상 차분하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아버지가 변해가고 있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목소리가, 움직임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제어당하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어머니, 저 정말 두려워요. 제가 며느리를 안았어요. 처음으로. 혜수, 고마워. 너도 느껴가지고. 어머니, 이 상황을 멈춰야 해요. 진짜 멈춰야 해요. 아니면 아버지가. 며느리가 말을 마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문장이 뭘로 끝나는지 말입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그 여자의 손에 들어가 버린다는 뜻이겠지. 네, 어머니. 정확해요. 그 순간 저는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아들이 막아서고 남편이 죄책감에 짓눌려 있고 며느리가 분노하고 있다는 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뜻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이미 이 여자에게 조종당하고 있었어요. 각자 다른 방식으로, 각자 다른 자리에서, 하지만 모두 그녀의 손 안에서 말입니다. 아들은 비밀을 감싸려고 노력했고, 남편은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고, 며느리는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고, 그리고 나는 이제 모든 게 보였어요. 혜수, 넌 뭘 할 거야? 며느리가 제 눈을 봤어요. 어머니를 도와드릴 거예요. 이 여자를 반드시 막아야 해요.
아버지를 지켜야 해요. 위험하지 않을까? 어머니, 이미 위험해요. 조용히 있으면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며느리가 맞았어요. 조용함은 더 이상 평온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함은 공모였습니다. 그 여자의 계획을 가만히 지켜보는 공모였어요. 저는 며느리와 함께 앉았어요. 둘이 하나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말입니다. 혜수, 우리 함께 이 여자를 멈춰보자. 네, 어머니. 함께 하겠습니다.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절망의 공기가 결정의 공기로 변한 거였어요. 요리 강사라는 온화한 가면 아래 타오르는 불을 가진 며느리와 50년의 인생 경험으로 무장한 시어머니. 이 둘이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우리는 전사였습니다. 노인정 이사장 허경자는 73살입니다. 그녀는 사람과 돈의 흐름을 가장 싫어하는 여자예요. 30년 노인정 이사장을 하면서 봤던 게 많았거든요. 사람들이 돈 때문에 어떻게 변하는지, 욕심이 어떻게 가족을 깨뜨리는지, 그리고 거짓이 어떻게 세상을 뒤흔드는지를 말입니다. 그 이사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순자 씨, 잠깐. 이사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뭔가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따라갔어요. 이사장의 사무실로요. 문을 닫자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그 과부 미란이 말이야. 내가 좀 알아봤어. 뭘 알아봤어요? 이전에 다른 노인정에 있었어. 거기서도 같은 짓을 했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같은 짓? 연금 사기 의심으로 조사받은 적 있어. 여러 어르신한테서 돈을 빌렸다고 하고는 안 돌려줬어. 이사장이 책상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었습니다. 이건 5년 전 기사야. 그 여자 남편이 무역 관련해서 뭔가 큰 빚이 있었대. 그걸 갚으려고 주변 사람들한테서 돈을 빌렸었대. 그런데 남편이 죽으니까 모든 게 흐지부지 됐어. 그럼 증거는? 증거는 없어. 다들 과부가 됐으니 봐줘야지라는 마음으로 넘어갔어. 하지만 내 경험상 냄새는 남아있어. 이사장이 제 눈을 봤어요. 순자 씨, 그 여자는 절대 호락호락한 여자가 아니야. 30년을 봐온 내 눈으로 봤을 때 그 여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여자야. 행동의 패턴이 너무 깔끔하거든. 행동의 패턴? 처음에는 선행으로 신뢰를 얻고 그 다음에는 약점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빼낸다. 항상 같은 패턴이야. 3단계의 전략 말이야. 이사장의 분석이 정확했어요. 너무나 정확해서 제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 아세요? 내가 30년 동안 사람들을 봐왔거든. 욕심 있는 사람들의 눈빛, 거짓쟁이들의 움직임, 그리고 사기꾼들의 패턴을 말이야. 그 여자는 아주 영리한 여자야. 하지만 똑똑한 사기꾼일수록 실수하게 돼. 왜냐하면 자신감 때문이야. 이사장이 제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순자 씨, 이건 조언인데 그 여자 공개적으로 만나지 말고 증거를 충분히 모은 다음에 모두 앞에서 터뜨려. 아니면 그 여자가 또 다른 핑계로 빠져나올 거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얘기는 조용히 하지 말고 오히려 퍼져야 해. 왜냐하면 그 여자도 이미 이 노인정에서 평판을 쌓으려고 하고 있거든. 내가 먼저 알려야 그 여자의 거짓 평판을 막을 수 있어. 알겠지? 네, 이사장님. 저는 이사장의 사무실을 나왔어요. 그런데 뭔가가 변했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장도 며느리도 내 직감도 모두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빨라졌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용히 마치 바람처럼요. 세탁소에서,
그 과부, 이전 노인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대라는 말이 나왔어요. 약국 대기석에서 연금을 빌렸다고 하고 안 돌려줬어? 라는 말이 들렸어요. 성당 입구에서 남편이 빚 때문에 죽었다고? 그럼 그 과부도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속삭임이 흘러나왔어요. 처음에는 작은 바람이었지만 점점 태풍이 되어갔습니다. 노인정 카톡방에서 논쟁이 일기 시작했어요. 미란이 진짜 그런 여자야? 증거가 뭐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증거보다는 패턴이 이상하다는 거지. 그래도 과부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맞나? 그리고 반대편에서 분명히 뭔가 있다고. 연금 문제, 그거 맞아. 그 여자, 이전 노인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어. 찾아봐. 우리 어르신들 대출도 못 받는데 그 여자 때문에 더 힘들어질 거야. 소문은 바람이 아니었어요. 그건 태풍이었습니다. 장보기 줄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약국 앞에서, 교회 입구에서, 모든 곳에서 그 여자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여자, 미라는 점점 노인정에 나타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요리 강사 일이 바빠서라고 했대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서 그 여자는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노인정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명시적으로 미란이 나쁜 여자야라고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뭔가 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 제 남편의 얼굴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불안했고, 그 다음에는 후회를 시작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죄책감에서 해방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비밀을 감싸야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들도 달라졌어요. 미란을 보호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어지자 아들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우리 했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알아요. 하지만 시작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작했어요. 사이다는 아직 완전히 터지지 않았지만 이제 병 안에 탄산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정말 이상했어요. 한 번의 의심이, 한 번의 발견이, 한 번의 결정이, 그리고 한 번의 입으로 미뤄진 말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퍼질 수 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거짓이 만든 가면은 한 번 균열이 생기면 빠르게 부서진다는 걸 말입니다. 미란의 가면도 이제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다음은 완전한 붕괴의 순간이 올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일부러 빨간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부드러운 사람? 아닙니다. 저는 최종 확인 버튼을 누르러 가는 판사였어요. 그리고 판사는 부드러울 필요가 없거든요.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을 봤습니다. 빨간 립스틱은 제 입술에 날카로운 선을 그었어요. 마치 칼처럼요. 엄마, 준비됐어? 아들이 거실에서 물었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어요. 오늘이 뭔 날인지 말입니다. 응, 준비됐어.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그리 조용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는 50년의 결정이 들어 있었거든요. 남편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표정으로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눈을 만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노인정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장이 미리 준비를 했거든요. 노인정 중앙의 거실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탁소 할머니, 약국 할머니, 성당 다니는 할머니,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던 할머니들이 모두 있었어요. 그리고 미라는 거기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아했어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파스텔 톤의 가디건을 입고
세련된 목걸이를 하고 그 특유의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조금 경직되어 있었어요. 그녀도 알고 있었거든요. 뭔가가 달라졌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를 따라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다시 미란에게로 향했습니다. 한미란 씨,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작지만 강했어요. 마치 칼날처럼요. 미란의 얼굴이 한순간 굳었습니다. 천사과부 캐릭터 연기, 여기까지. 이제 진짜 당신 목적 말해봅시다. 우리 남편 연금 통장, 왜 가져갔어요? 제 말이 끝나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어요. 마치 법정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처럼요. 미란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장님, 딱 한 번만 빌리려고. 미란이 더듬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우아하지 않았어요. 그건 변명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빌린다고? 저는 3번 이상 빌린 사람들 전부 다시 못 갚는 걸 50년 봤어요. 거실에서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냥 빌린 게 아니네요. 우리 남편의 연금을 무단으로 가져가서 매달 250만 원씩 꺼내 간 거죠. 1,500만 원 말입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하지만 그건 화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우리 남편한테 뭐라고 했어요? 이건 누도 몰라야 한다고? 어머니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미란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회장님, 당신은 우리 남편의 죄책감을 알았어요. 과거에 당신 남편 서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했어요. 정확하게, 계획적으로 말입니다. 이제 거실의 모든 사람이 미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동정에서 의심으로, 의심에서 판단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전 노인정에서도 같은 짓을 했어요. 맞죠? 연금 사기 의심으로 조사받고 돈을 빌려줬다고 해놓고도 안 돌려준 거죠? 미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남편 빚, 그것도 우리 남편 때문이었어요. 우리 남편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신용이 꼬였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걸 알면서도 우리 남편한테서 또 돈을 빼냈어요.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당신 목표가 뭐였어요? 돈? 아니면 우리 남편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였어요? 당신 말을 들어야만 해 이렇게 하려고? 미라는 더 이상 답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만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제 그곳은 더 이상 노인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법정이었어요. 그리고 미라는 피고인이었습니다. 세탁소 할머니가 일어섰어요. 내가 당신한테 빌려줬던 돈 말이야. 그 100만 원 말이야. 당신이 돌려주겠다고 했잖아. 언제 돌려줄 거야? 다른 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나도 있어. 나도 당신한테 50만 원 빌려줬어. 그게 벌써 몇 달이야? 성당 다니는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 나쁜 여자야.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벌어서 모은 돈인데. 미라는 흔들거렸어요. 마치 녹아내리는 것처럼요. 제가 갚겠습니다. 정말로. 언제? 저는 물었습니다. 미라는 입을 열지 못했어요. 맞지?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었어. 선행도 거짓, 겸손함도 거짓, 우아함도 거짓. 모든 게 가면이었어.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그건 판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의 이전 행적을 조사 중입니다.
아마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겁니다. 당신은 여기서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 노인정에 얼굴을 비치지 마세요. 미라는 하나씩 무너졌어요. 그녀의 우아한 자세가 구부러졌고 세련된 표정이 일그러졌고 파스텔 톤의 가디건이 어울리지 않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거실을 나갔습니다. 거실의 모든 사람이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눈빛은 이제 포식자를 보는 눈빛이 아니라 거짓말쟁이를 보는 냉대의 눈빛이었습니다. 문이 닫혀갔습니다. 미란과 함께요. 거실의 공기가 변했어요. 전쟁이 끝난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사장이 다가왔어요. 순자 씨, 잘했어.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빨간 립스틱이 이미 다 했으니까요. 남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당신이 날 그런 상태에서 구해줬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고마워.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멋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칭찬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끝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사이다는 터졌지만 그 거품이 가라앉을 때까지, 진정한 정리가 될 때까지 저는 계속 서 있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빨간 립스틱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제 입술에 남겨진 색깔은 절대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건 판사의 색깔이었으니까요. 미라는 결국 돈을 돌려줬습니다. 노인정 거실에서의 공개 재판이 있은 지 2주 뒤였어요. 그녀의 변호사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1,500만 원. 그 돈이 우리 남편의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세탁소 할머니에게는 100만 원, 약국 할머니에게는 50만 원,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모두 돈이 돌아갔습니다. 미라는 그 이후로 이 도시에서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노인정의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그 여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그녀가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요. 사람들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겼어요. 확실히 이겼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 얼굴을 봤어요. 빨간 립스틱을 지운 입술, 흰머리, 주름, 그리고 뭔가가 달라졌어요.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50년을 살면서 저는 많은 걸 봤습니다. 욕심 많은 남편들, 불효한 아들들, 돈 때문에 가족이 깨어지는 모습들. 하지만 제 자신이 그런 전쟁에 직접 나설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여자를 이겼어요. 하지만 그 승리는 제게 뭔가를 가져갔습니다. 남편은 달라졌어요. 처음 며칠은 좋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감사했고, 키스했고,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난 완전히 그 여자의 손에 들어갔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눈빛에서 뭔가가 사라졌어요. 그건 죄책감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죄책감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더 이상 미란에게 느끼는 죄책감이 아니라 저에게 느끼는 죄책감 말입니다. 당신한테 미안해. 내가 약했어. 내가 그 여자한테 쉽게 넘어갔어. 남편은 자꾸만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받아주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아들도 달라졌어요. 아들은 이제 저에게 이전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도 깨달았거든요. 자신이 비밀을 지킬 때 뭔가가 깨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엄마, 나도 잘못했어.
아버지를 도와야 했는데 못해서 아들의 눈빛이 흐려졌어요. 그것도 상처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밝아요. 하지만 그 밝음이 예전과는 다릅니다. 그건 이제 요리 강사의 밝음이 아니라 전투에서 승리한 군인의 밝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뭐가 되었을까요? 72살의 어머니, 50년 결혼 생활의 아내, 아들과 며느리의 시어머니, 그리고 이제는 노인정의 판사였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며 바뀐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전에는 착한 할머니였지만 이제는 무섭고 똑똑한 할머니가 되었어요. 그것도 상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래 그런 여자가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연금 통장 사건이 터진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노인정에 나갑니다. 여전히 세탁소에 가고 약국에 들르고 성당에 갑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인사할 때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이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거리감도 있습니다. 순자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해. 그 말은 칭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축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외로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대단한 사람은 언제나 혼자이니까요.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거짓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가족의 신뢰가 깨어지는 것. 자신의 순수함이 사라지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는 것 말입니다. 사이다는 터졌습니다. 아주 시원하게요. 하지만 그 거품이 다 떨어지고 나면 남는 건 빈 병과 단맛뿐이었어요. 그리고 빈 병은 언제나 음산한 소리를 냅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후회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었거든요. 후회? 아니에요. 저는 다시 같은 상황이 와도 같은 일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행복? 그것도 아니에요. 승리한 사람에게는 항상 상처가 남습니다. 특히 그것이 가족과의 전쟁이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제 입술을 봤어요. 더 이상 빨간 립스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이제 무언가가 남아 있었어요. 판사의 흔적 말입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라는 이 도시에서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상처는 우리 가족 안에 남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은 끝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일 테니까요. 빨간 립스틱으로 물들었던 입술은 이제 연한 살색으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색깔이 영원히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비극이면서 동시에 승리였습니다. 그것은 끝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족이 치러야 할 대가라는 이름의 성장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당신도 우리처럼 누군가에게 속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당신도 우리 가족처럼 가족 때문에 상처받아 본 적이 있으신가요? 50년을 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사람은 생각보다 약하다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약해도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는 함께라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요. 미란이라는 여자는 우리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해졌어요. 더 똑똑해졌고, 더 조심스러워졌고, 그리고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도
우리처럼 누군가에게 속거나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진실은 언제나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견디고 있고, 무언가를 이겨내고 있고, 무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남편 장례식 날 해외여행 간 아들 며느리의 진정한 사이다는 이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진실, 상처 속에서 시작되는 성장, 그리고 비극 속에서 발견하는 사랑. 저는 계속 살아갈 거예요. 우리 가족도 계속 살아갈 거예요. 당신도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시니어 뻔뻔이었습니다.